오늘 빌런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인데 네. 신조어를 보통 언론이 만들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트렌드 연구하는 뭐 사회학자들이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 신조어를 미국 장관이 어제 썼어요. 미국 그러면 장관. 좀 이게 바로 홍보가 되는 건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빌런 바로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프렌드 쇼어링.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어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네. 방한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했는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직접 원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네. 발음 좋으시더라고. 읽어볼까요? 자, 옐런 동맹 프렌드 쇼어링으로 인플레 극복, 중국 지배적 지위 막아야. 뭔가 중국을 좀 막자 이런 네. 느낌이 나오고 일단 요거 네. 읽어볼까요? LG 화학 찾은 옐런 장관 동맹국 간 프렌드 쇼어링으로 굳건한 경제겠죠.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더 보죠. 죄송합니다. 옐런 예. 한미 공급망 차질로 고통 프렌드 쇼어링으로 함께 극복하자. 뭔가 이게 뭔가 같이 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프렌드, 음. 뭐 친구는 친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영어 써 있죠. 프렌드 쇼어링인데 쇼어링이 무슨 뜻이에요? 쇼어링. 네, 쇼어는 일단 해변가, 해안가를 이제 쇼어라고 부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음.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산업 공장들이 많은 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싼 데 찾아서 다 나갔죠.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이 의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맞아. 왜냐? 싼 인건비를 쓰고 그 현지에서 그냥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검은 연기 나는 공장을 국내에 지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심지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장려했죠. 네. 그래야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죠. 수출 시장에서 힘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네. 원가 경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좀 우리 뭐 다이땡 네. 이런데 1,000원짜리 물건들 다 그런 데서 싸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때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그 용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안 쇼어를 떠난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공장 하려면 이제 해안에서 빠이빠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해안을 떠나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프쇼어링. 그래서 오프쇼어링은 국내 공장들이 해외 어떤 낮은 원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나가는 현상을 오프쇼어링 나가는 게 오프쇼어링.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성대모사 한번 갈까요? 근데 바이든 형님이 삼성, 뭐라고? LG, 삼성, LG, 땡큐. 네, 삼성, LG 땡큐 한 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제조업이 사람들 고용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나갔더니 그 나라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치. 게다가 왜냐면 중국이 경제가 급성장했잖아요. 네, 경제가 급성장하고 제조업이 부강해지니까 아니 그 공장 우리 기업들인데 아니 불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하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쓸 거 아니야. 아니, 굳이 왜 거기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세계 경제가 다 하나의 어떤 경제권으로 묶일 거다라는 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사이가 다 안 좋아지고 수출 장벽 높아지고 하니까 아무리 그 나라 인건비가 싸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때 비싸지니까 맞아. 생산성이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 관세 장벽 막 쳐버리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거기서 싸게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든이 형님도 야 그럴 거면 들어와. 음. 들어와서 Come on. 국내에서 만들어. Come on. 네, 그게 쇼어 해안에서 오프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서 리턴하는 거. 리턴해서 리쇼어링이라고 불렀죠. 그쵸. 그래서 한때 또 리쇼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예요. 네. 오바마 행정부 때가 언제냐면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에 대한 시선이 처음 생기고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에 피봇 투 아시아라는 걸 선언해서 이제 우리도 아시아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메이드 인 USA 운동, 제조업 부흥 운동 이런 거 막 그때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조업이 고용 창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실업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각국 정부는 아니 이렇게 실업자가 넘쳐나면 지지율이 성하겠어요? 안 성하지. 그러니까 막 박살 나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옐런을 우리나라까지
보내서 굳이 LG화학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다가 미국 입장에서 자기 국내에다가 자기네 기업들의 공장도 짓고 그다음에 우방국들 자기랑 친한 나라 그렇지. 프렌드들의 공장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짓자. 그러면 프렌드가 해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쇼어링. 프렌드 쇼어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그냥 자국의 리쇼어링을 넘어서 이제는 우방국들의 어떤 기업들의 공장도 이 쇼어로 유치시키자. 그렇죠. 이게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 증설하기로 한 거, 네. 그다음에 LG화학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미국 투자 많이 하는 게 프렌드 쇼어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는데 여기 조금 해독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사 옐런. 제목 옐런 동맹 프렌드 쇼어링으로 인플레 극복. 음. 중국 지배적 지위 막아야. 요 인플레 극복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프렌드 쇼어링 하면 쉽게 말해서 중국에 지을 공장 미국에 지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극복이냐 아니냐 사실은 음. 중국보단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서로 물건 없어서 발 동동 구르지 말고 그냥 아예 얘네들 버리고 우리끼리 이제 할 수 있는 망을 갖추자. 그래서 이걸로 극복하자 이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극복은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시키겠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죠. 네. 특히 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파트너와 동맹국 간의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 영토에만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그 1인당 평균 소득이 뭐 4만 달러를 넘는다고 그렇죠. 했을 때 생산 단가나 원가가 확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지금 공장을 딴 데다 짓자.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가장 싼 중국에는 짓지 말자. 그치. 왜냐? 우리랑 우리 프렌드가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 프렌드 중에 누가 제일 싸? 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효율화를 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유럽의 폭염 얘기하면서 지정화 구도도 변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불타는 땅이 돼버리고 얼어붙은 땅은 옥토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지정학에 예전에는 석유나 리튬이나 이런 자원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제는 야 반도체가 어디서나 배터리는 어디서나 근데 기술도 하나의 어떤 국제 정치의 요소가 된다. 옐런이면 한국 오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걸 또 기정학이다 혹은 기경학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러기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냉전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냉전 구도 하에서의 효율화. 그게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적성 국가에다가 오프쇼어링을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애들, 우리 우방국들 안에서 좀 공장을 나눠 짓자라는 게 바로 프렌드 쇼어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